루벤스의 예술과 후대의 천사, 색채와 역동성의 거장.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그의 다채롭고 웅장한 작품들은 후대에 걸쳐 많은 예술가들과 미술 애호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벤스의 예술은 감정의 깊이, 역동적인 표현, 그리고 색채의 풍부함을 통해 그의 시대와 이후 여러 세대의 미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루벤스의 예술에 대한 후세의 평가는 그의 독창적 스타일과 기교가 어떻게 예술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줍니다. 루벤스는 그의 뛰어난 기술적 완성도와 인체 해부학적 이해로 유명합니다.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은 역동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데 이는 루벤스가 인체의 움직임과 그 아름다움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체의 자세와 근육의 움직임을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능했으며 이러한 역동성은 후대 화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19세기의 낭만주의 화가인 외젠 들라크로아는 루벤스의 감정 표현과 색채 사용에 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들라크로아는 루벤스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강렬한 감정의 표현과 생동감 넘치는 색채가 그의 낭만주의적 감수성에 깊은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들라크로아는 자신의 작품에서 루벤스의 색채를 통해 드러나는 감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 했으며 이는 낭만주의 운동 전반에 걸쳐 루벤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루벤스는 색채의 거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그림은 따뜻하고 풍부한 색조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그가 자연 속에서 빛과 색을 관찰하고 이를 캔버스에 옮기는 능력에 기인합니다. 그는 빛의 반사와 굴절을 통해 인물의 피부와 옷감, 배경의 자연을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이상화된 방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색채 표현은 특히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클로드 모네와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 같은 인상주의 화가들은 루벤스의 색채와 빛의 사용 방식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루벤스가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게 색감을 사용하는 방식을 존경하며 자신의 작품에 이를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르누아르는 루벤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빛과 색의 대비를 활용하여 인물의 피부와 주변 환경을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루벤스의 작품에는 감정의 깊이와 드라마틱한 서사성이 잘 드러납니다. 그의 종교적 주제나 신화적 장면들은 등장인물들의 생생한 감정 표현을 통해 강한 몰입감을 줍니다. 루벤스는 성서나 신화 속 장면을 묘사하면서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후대 낭만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루벤스의 이러한 서사적 접근 방식은 관객으로 하여금 그림 속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19세기 화가들이 인물의 감정과 인간 드라마를 표현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벤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극적인 연출과 강렬한 감정 표현은 낭만주의 화가들이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감정적 경험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루벤스는 인간의 신체, 특히 여성의 풍만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그림들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만한 인체 표현은 그 당시와 후대의 미적 기준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루벤스의 이러한 표현은 루벤스적인이라는 말로 이어졌으며 이는 풍만하고 건강한 신체를 묘사하는 스타일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루벤스의 풍만한 인체 표현은 단순한 미적 묘사를 넘어 인간의 생명력과 자연의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후대 화가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활동한 구스타프 클림트는 루벤스의 인체 묘사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황금빛 화풍의 풍요롭고 관능적인 인체를 결합시켜 독특한 미적 감수성을 창출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루벤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모더니즘 화가들은 루벤스의 역동적인 구도와 대담한 색채 사용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파블로 피카소는 루벤스의 표현력과 과감한 구성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의 입체파적 실험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피카소는 루벤스의 인체 표현에서 보이는 에너지와 감정적 충만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예술적 언어를 창조했습니다. 루벤스는 또한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루벤스의 작품 속에서 보이는 환상적이고 풍부한 감정의 표현을 자신의 초현실적 장면에 도입하며 루벤스의 영향을 받았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피터르 파울 루벤스, 바로크 시대를 수놓은 거장의 삶과 예술. 피터르 파울 루벤스는 17세기 유럽 미술계를 이끈 플랑드르 출신의 화가이자 외교관입니다. 그는 역동적인 구성, 풍부한 색채, 극적인 표현으로 바로크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었으며 종교화, 신화화, 초상화, 풍경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수많은 걸작을 남겼습니다. 루벤스는 독일 지겐에서 태어났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가족과 함께 쾰른으로 이주하여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고 앤트워프에서 여러 화가의 도제로 그림을 배우면 예술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1600년
루벤스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을 연구하고 베네치아, 로마, 만토바 등지에서 활동하며 화가로서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8년간의 이탈리아 유학을 마치고 엔트워프로 돌아온 루벤스는 곧바로 플랑드르를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과 폭넓은 지식, 탁월한 외교 소환을 바탕으로 스페인, 네덜란드 총독 알브레히트 대공과 이사벨라 공주의 궁정화가로 임명되었으며 유럽 각지의 왕실과 귀족들의 초상화 및 종교화 주문을 받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루벤스의 예술은 웅장하고 역동적인 구성, 풍부하고 강렬한 색채, 극적인 표현, 관능적인 인물 묘사 등 바로크 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고대 신화와 성경 이야기, 역사적 사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으며 특히 종교화와 신화화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루벤스는 또한 뛰어난 초상화가로서 유럽 각지의 왕족과 귀족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루벤스의 대표작으로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파리스의 심판, 마리 드 메디시스 연작, 루벤스와 이사벨라 브란트, 전쟁의 결과 등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루벤스의 뛰어난 예술적 역량과 폭넓은 주제의식을 잘 보여주며 바로크 미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루벤스는 화가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교관으로서도 활약했습니다. 그는 스페인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을 오가며 외교 임무를 수행했으며 예술적 재능과 탁월한 언변으로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벤스는 예술과 정치를 넘나들며 유럽 평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의 외교적 업적은 오늘날까지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벤스는 17세기 유럽 미술계를 이끈 거장으로서 그의 예술은 후대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랜서니 반 다이크를 비롯한 많은 제자를 양성했으며 그의 작품은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들라크로아 등 후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피터르 파울 루벤스는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외교관으로서 예술과 정치를 넘나들며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은 웅장하고 역동적인 구성, 풍부하고 강렬한 색채, 극적인 표현으로 바로크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루벤스의 삶과 예술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6,000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며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을 광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제정신으로 죽을 성필원, 여기 잠들다. 2001년 조용히 은퇴하고 2004년 40대 후반의 나이에 카보는 세속의 모든 일에 런더리가 난까닭에 예술마을 헤이르의 품에 자신을 안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어느 비바람 몫이 쉬던 날 서재에 앉은 채로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인으로 갔다. 그의 한 제자는 훗날 이렇게 평했다. 그는 무계획적인 철학자였지만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인텔리겐치아였고 언제나 남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글을 쓰고 싶어 했다.